블로그 체험단과 그 계약이 얼마나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내용 얘기해 볼까요? 계약을 체결할 때 전화상 계약 내용이랑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 계약 당시 전화상으로는 이 외부관리팀 3명의 인원을 섭외를 해오는 최저 인건비만 발생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최저 관리비가 월 10만 원이고 1년이면 120이잖아요. 근데 뭐 부가세 10%가 포함이 돼서 132만 원에 진행이 되시는 건 맞습니다. 1년 부가세 포함 132만 원이라고 하고 나머지 광고 품목 그 뉴스 기사, 인스타, 페이스북은 전액 지원으로 들어갈 거다. 이제 회사에서 지원 내보낼 수 있는 거는 대표님께서 다 내보내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뉴스 기사를 제공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뉴스 기사에는 대표님 이제 코로나 조금 안전하다라는 것으로 필두로 잡을 거고, 그리고 대표님 업체가 조금 장점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뉴스 기사에 실어서 그게 이제 온라인 뉴스 기사니까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블로그 포스팅에도 같이 들어가게 할 겁니다. 네, 그것도 지원드리고, 그리고 SNS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지랑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대표님 업체를 올려드리는 거를 결정해서 이것도 지원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라고 해놓고 계약서 상에는 관리비 명목에 132만 원이 아닌 뉴스, 인스타, 페이스북 명목으로 금액을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런 것들은 다 전액 지원으로 공짜 옵션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주 품목으로 각각의 계약에 한 축이 돼 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뉴스, 인스타, 페이스북을 통한 위약금 책정과 환불을 일부러 안 해주기 위해서 계약 당일 혹은 다음 날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게시글을 바로 올려버립니다. 어쨌건 이행만 하면은 돌려줄 일은 없으니까 바로 올려버리는 거죠. 아주 허접한 거를. 예. 네. 여기서 인스타, 페이스북 사진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남의 사진 무단으로 퍼온 사진들이 대부분이고요. 무단으로 퍼온 건에 대해서는 이미 뉴스 기사에 한번 나왔었죠. 결론적으로 전화상으로는 무료 지원이라고 해놓고 계약서상의 다른 내용과 몰래 금액을 기재해놓고 광고주가 광고에 불만이 생기고 조건이 달라서 환불을 요구하면 대표님 업체 뉴스기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체험단 광고 진행 들어갔던 부분 뉴스기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각 1회에 33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시고 체험단 광고가 1년 진행에 33만 원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도 해지 시에 환불받을 수 있는 비용 자체는 12만 5,500원으로 확인됐어요, 대표님. 이러죠. 예. 이 부분은 실제로 계약한 지 30분 만에 몇 시간 만에 환불을 요구해도 이런 핑계로 환불을 안 해줍니다. 30분 만에 환불해달라고 해도 네. 이미 계약이 이행됐습니다. 예를 들면 족발 아무나 구글 긁어서 그냥 올려버리고 홍보해줬다. 네. 끝. 너무 황당한데요? 그죠. 예. 근데 다행히 그 30분이셨던 분은 예. 다행히 환불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다행이네요. 30분도 환불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네네네. 하루 지나가면 아예 환불이 안 돼 버린. 그리고 이 업체는 1차 사기를 친 후에 1주, 2주대로 2차 사기를 또 치려고 전화가 옵니다. 회의가 이제 끝나가지고 좀 늦었네요. 일단은 그 별가라기보다 빨리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기한서는 제가 잘 작성해서 심사 넣은 건 맞는데 원래 가게 진행해 주셨던 게 팀장님이셨잖아요. 팀장님이 저희 회의하고 할 때도 회사에 밤에 10시 반까지 회사에 남으셔가지고 그냥 매장에 대해서 어필하고 추천하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파워링크를 통한 상위 노출 작업도 같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선정이 잘 되셨어요. 이 부분은 정말 축하드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랑 블로그 체험단 광고 작업이 1년 동안 진행이 되시잖아요. 진행하는 12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네이버 파워링크로 상위 노출을 저희가 지원이 들어가실 거고요. 들어가고 노출에 들어가는 모든 키워드 비용도 저희가 전부 부담할 거라고 제가 카톡에도 분명히 적어드리고 말씀도 드렸어요. 님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키워드 비용 이런 거는 신경 전혀 쓰지 마시고 나중에 해주실 인터뷰만 잘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대로라면 이거 진행을 하려면 여기 있는 이제 홈페이지랑 서버 호스팅이라는 2가지를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따로 만들어서 갖고 계시거나 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저희도 제작을 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말 동안 회의할 때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들에 전화를 해서 이걸 콘텐츠 형식으로 만들면 제작비 같은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이 부분도 저도 이렇게 비싼지는 몰랐는데 보통은 한 150, 200 정도 들어가고 싸도 한 100만 원부터 시작이 된대요. 이거는 저희가 상부에 보고를 따로 올렸는데 일단 공문으로 내려온 거는 대표님께서 직접 제작비 내가면서 이렇게 만들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웹디자인 한 분을 섭외를 해서 그냥 무료로 간단한 콘텐츠 형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갑자기 뭔 홈페이지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뭐 파워링크도 공짜로 해준다고 하고 예. 홈페이지도 무료 제작해준다고 하고. 근데 사실 이게 무료 지원이 아니고 통화를 대충 20분 정도 하면은 17분 정도를 무료 지원이다. 계속 무료다 무료다 무료다라고 때려 박아요. 저희 귀에다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료구나. 아싸.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자꾸 내용을 헷갈리고 어려운 용어를 써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갈 때쯤에 홈페이지 호스팅 공동 구매 명목으로 월 3만 원대에 1년 38만 5천 원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 나면은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업자 등록증과 매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추가로 등록비도 11,000원 달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 업체가 홈페이지 호스팅 명목으로 결제를 받아갔어요. 호스팅이라는 게 서버의 일부분을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 보통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매장 가게 소개 이 정도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웹 호스팅 비용은 한 달에 500원 정도? 1년 6,000원. 월 500원 정도의 웹 호스팅만 해도 충분하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광고 업체는 굳이 더 비싼 외국 업체를 통해서 단체 웹 호스팅 구매 명목으로 1년에 38만 5천 원씩이나 실제로는 1년에 6천 원만 있으면 충분한 것을 예. 무려 38만 원씩이나 결제를 받아가는 거죠. 그 5,000원이 원가네요. 38만 원이 이익이고. 예. 근데 여기서 또 문제인 게 이 업체가 과연 실제로 호스팅을 했을까가 중요한데 실제로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 광고 업체한테 외국 업체의 웹 호스팅 비용 결제한 증빙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끝내주지 못하더라고요. 애초에 외국 웹 호스팅 비용 처리를 안 한 거죠. 그렇게 저희가 환불을 해달라고 따지면 예. 마지못해서 대표님 호스팅 비용은 환불이 어렵고요. 대신에 반은 제가 사비로 내드릴 테니까 절반만 돌려드리고 광고 진행을 그대로 하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왜 자기들이 사비를 준다 그래요? 그죠? 예,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절반만 먹더라도 개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럼 5,000원이면 되니까. 아니 5천 원도 안 써요 실제로. 실제로 5,000원도 안 쓰니까. 그냥 그 돈 그대로 먹는 겁니다. 원가도 예. 없이. 왜냐 호스팅 자체를 안 하니까. 절반만 먹는다고 해도 19만 원인데 원가도 없으니 19만 원 순이익이 바로 생기기 때문이죠. 문제는 더 있습니다. 무료 지원권으로 웹 디자이너 섭외해서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월 200만 원 한도로 무제한을 해준다고 했었죠. 예. 홈페이지를 진짜 제작해 주나요? 네, 홈페이지 제작은 실제로 해주긴 합니다. 예. 이 홈페이지 제작은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간단하게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곳에 그냥 사진 몇 장 올리는 게 끝이에요. 얘네가.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 준다는 게 아니라 사진 받으면은 그걸로 그냥 모두 툴로 넣고 끝. 그게 홈페이지다. 만들어 줬다. 예, 근데 얘네가 말하기로는 웹 디자이너를 섭외해서 예, 한다고 예. 했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웹 디자이너를 섭외했다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다음으로 파워링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파워링크는 검색어 키워드에 대해서 예. 경매를 해서 노출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높으면 이제 노출이 잘 되고 금액이 낮으면 노출이 잘 안 되고 예. 키워드마다 금액은 검색 양에 비례해서 평균 가격이 책정이 되고 클릭이 될 때마다 비즈머니라는 곳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앞에서 2차 사기를 계약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등록비로 11,000원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11,000원은 등록비 명목이 아니고 파워링크 비즈머니 네. 충전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11,000원을 비즈머니로 충전하고 키워드 5개 대충 설정하고 예. 입찰 가격은 절대 노출이 안 되게끔 최소 금액인 70원으로 설정을 해둡니다.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파워링크를 해주는 척 하려면 비즈머니가 소모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일부러 광고비가 소비되지 않도록 네. 말이 안 되는 단가를 맞춰놓고 설정을 해놓는다. 예. 예를 들면 뭐 노년 맛집 예. 이런 거는 평균 클릭당 10,000원이 넘어갈 거예요. 예. 분명히. 그냥 많이 검색을 하니까. 예. 근데 이러한 키워드를 설정해 놓고 입찰 가격은 70원으로 해두는 거죠. 그럼 절대 광고가 안 들어가겠네요. 절대 노출이 안 되죠.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파워링크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위 노출 부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파워링크를 영구적으로 해주는 척 오랫동안 이렇게 하려면 노출이 안 돼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최저가로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같은 피해자분 중에 어떤 분은 그 가게가 안산에 있어요. 근데 키워드 설정을 의정부 쪽으로 해줬다는 분도 계셨고요. 키워드 설정과 입찰 금액에 대해 항의를 하고 키워드 좀 좋은 걸로 해달라고 항의를 하면은 아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변명만 합니다. 그럼 애초에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11,000원도 그 돈도 아끼기 위해서 받아가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2차 관리를 해줍니다라고 해놓고 네. 나머지는 다 거의 사기에 가까운 쇼만 하다가 네네네. 그나마 11,000원 준 걸로도 그 네. 70원도 아까워서 말도 안 되는 키워드에 입찰 걸어놓고.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사기인 상위 노출 부서에서 전화가 와서는 홈페이지 호스팅 명목으로 38만 5천 원 결제 받아간 것도 실제로 홈페이지 호스팅 명목으로 쓰이지도 않고 파워링크 월 200만 원 한도 무제한 제공 이야기도 거짓말이고 예. 웹 디자이너 섭외한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에다가 만들어 줄 거면 홈페이지 호스팅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네이버 모두 자체가 무료 웹 호스팅이거든요. 그게 무료로 웹 호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네이버 그렇네요. 쪽에서. 맞네. 사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또 있나요? 예, 3차 사기가 또 있습니다. 예. 지독하네. 왜 계속 1차, 2차, 3차 계속 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용어도 어렵고 뭐 아무튼 무료 지원이고 뭐 잘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고 믿고. 그러니까 뭐 웹 호스팅이니 상위 노출 부서니 예, 예. 뭐 들어본 적 없는 단어, 뭐 무료 홈페이지 만들어준다, 그게 광고에 꼭 필요하다, 뭐 예. 이렇게 현혹을 시켜서 어떻게든 뭐 결제를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거기다 파워링크가 광고 효과가 좀 있거든요. 예. 그것도 무제한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많이. 이게 어려운 용어로 쓰고 전문가인 것 같으니까 나이 상관없이 젊건 좀 나이가 있으시건 다 이 사기는 많이 당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이도 있고. 어려우니까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차 사기는 뭔가요, 그러면? 1차 사기 계약을 하고 나면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가 되고 관리팀이 배정이 됩니다. 외주 관리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외주 관리팀이 아니고 그 해당 광고업체 직원 관리팀이 배정이 돼요. 그리고 이 관리팀들은 1대1로 맨투맨으로 관리해주는 게 아니고 1000대1 시기의 관리로 굉장히 소통이 어려워요. 관리팀이 한 팀인데 관리하는 매장은 1000개가 넘으니까. 예, 관리는 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죠, 사실. 관리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통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 1시부터 5시까지 얘네가 소통 시간을 정해놓고 예. 그때 외에는 연락을 안 받아요. 근데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뭐 낮장사 하시건 밤장사 하시건 그 시간대에 되게 바쁘시거든요. 예. 그때 연락이 안 되는데 이러면 관리팀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무슨 관리를 해준다고 관리팀을 만든 거예요? 체험단 모집되면은 모집이 됐다, 블로거 이렇게 배정되셨는데 마음에 드시냐, 이런 것만 그냥 간단하게 해줍니다. 근데 관리팀이 관리하는 업체도 많고 소통 시간도 있어가지고 뭐 간단한 소통을 하려고 해도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런 아주 답답한 관리팀이 추가로 3차 사기를 또 칩니다. 어떤 거죠? 바로 기자단이죠. 기자단. 기자단. 예. 여기서 잠깐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그 체험단과 기자단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체험단은 뭐 직접 체험을 하고 글을 써주는 것을 말해요. 예. 근데 이제 기자단은 직접 체험을 하지 않고 사진만 받고 글을 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기자단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게 체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진만 가지고 체험을 한 것처럼 글을 써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체험을 한 것처럼 또 써요? 예, 지금 한 것처럼 씁니다. 예. 즉 거짓 후기죠. 기자단은 누구예요? 기자단은 정확하진 않는데 이 업체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계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계정이. 이러한 거짓 후기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좀 기자단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보통 1차 사기를 당하시고 해당 사기업체와 소통을 주로 그 관리팀에서 하게 돼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체험단 모집이 잘 안 돼서 예. 항의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이렇게 항의를 하면은 관리팀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기자단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말을 해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거짓 후기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가짜 후기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관리팀은 기자단 언급을 하면서
무슨 말을 또 하냐면 이게 원래는 35,000원짜리인데 3만원 저희가 지원해드려서 5,000원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거짓 후기를 적어줄 테니까 한 게시글당 5,000원만 내, 이런 예. 식이죠. 그리고 이 거짓 후기는 공정위 쪽에 운 안 좋게 걸리게 되면 광고주한테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자단 네이버 계정들도 이 업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1차 사기, 2차 사기 보시면 광고 원가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3차 사기도 그에 동일하게 원가 없이 운영하려면 본인들이 직접 기자단 계정을 운영할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차 뭐 계약서상의 네. 사기, 좋아요 2점 몇 대인 인스타그램, 좋아요 1점 몇 대인 페이스북, 그리고 가짜 언론사에 기사 하나 올려주는 걸로 99만 원을 받고 나머지 33만 원 체험단 모집으로 받는데 그것도 의미 없는 2차 사기는 뭐 호스팅 비용, 뭐 홈페이지 만들어주겠다, 뭐 파워링크 무제한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제한으로 지원될 수 없는, 절대 결제가 될 수 없는 키워드의 입찰 단가, 호스팅 비용도 안 들어가는 곳에서 38만 5천 원씩 받아먹는 3차 사기는 기자단을 그때 권할 때 잘못 기자단을 했다가는 공정위에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사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해자분들 만나보시면 어떤 반응이던가요? 좀 굉장히 다들 화가 많이 나시고 다들 환불 받고 피해 보상까지 받고 싶어 하시죠. 혹시 이제 선생님을 가장 크게 분노하게 했던 요소는 뭔가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희망을 준다고 해놓고 예. 사기를 치는 이 업체를 절대 저는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특히 저희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더 화가 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으로 사기를 당해서 그 분노로 인해서 많은 걸 파헤치시고 뭐 고소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뭐 익명의 제보자를 만나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추후에 관련 사항이 업데이트되는 게 있으면은 그때 한 번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